글쓰기의 두려움을 없애는 시간. 안녕 동생들, 여러분의 생생지라 최경일입니다. 중학교 국어 수행평가 글쓰기 특강.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첫 번째 아름다운 걸음을 의자 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 먼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강좌들, 지필고사를 대비하는 많은 강좌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수행평가 특강을 클릭했다, 그리고 이 수행평가 특강을 듣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칭찬받을 일이다. 여러분들은 성적이 어떻게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지필고사만 잘 본다고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학기의 성적을 마감할 때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의 성적을 합쳐가지고요, 합산 점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기 전체 국어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잡아야지 진정한 성적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 이 강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칭찬 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강좌는 여러 가지 수행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국어에서 글쓰기를 빼놓고는, 국어는 이제 많은 수행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글쓰기만큼 빈도 높게 자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행평가는 드물겠지요. 그런 글쓰기를 어떻게 공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는 특강입니다. 전체 5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친구들과 저는 선생님이 특별히 직접 만든 선생님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정성스럽게 장인 정신으로 만든 교환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직 교환받지 못한 친구들은요,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학생용 교환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같이 이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살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직접 만든 교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환으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전체 5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글쓰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눈이 번쩍하고 떠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첫 강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선생님이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표현하는 용기다 라고 잡아봤는데요. 글을 쓴다라는 거, 말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A4 용지라든가 이런 종이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봐라 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막연하고 어렵게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죠? 우리에게는 글쓰기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첫 강에서는 표현하는 용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하는 용기. 일단은 내가 무엇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잡아놔야겠죠. 그쵸? 우리가 글이 쉽게 이렇게 연필이 떼지지 않는 거, 볼펜으로 끄적이기가 쉽지 않은 거, 그죠? 그런 건 우리가 무엇을 써야 할지를 분명하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내가 엄마한테 맛있는 거 뭐 사달라고 해야지 라고 이렇게 잡으면 그래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치 투 더 킨, 치킨. 그냥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든, 단어든, 뭐 어떤 짧은 문장이든. 그렇죠? 근데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런 어떤 한 글자를 떼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글을 쓸 때 주제를 분명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내가 무엇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편의 글이 완성된 형태로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막 그 예전에 막 이렇게 막 전기문 같은 거 보면 막 위인들은 막 쫙 일필휘지라고 해가지고 쫙쫙쫙쫙쫙 해하고 막 한 번에 다 쓰고 쫙 막 이렇게 춘향전에서 이몽룡도 변사또에게, 그죠? 막 이렇게 쫙쫙쫙쫙 해가지고 쫙 주고 막 한시 주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긴 힘들어요. 그거는 보통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막 쫙쫙쫙 써지기는 힘들고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 방향이 바로
주제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써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한편의 글이 어느 날 갑자기 딴 하고 떠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어떤 느낌이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생활해 가는 가운데 받는 어떤 느낌, 그리고 찰나의 어떤 생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좀 색다른 어떤 주제를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카메라를 사진을 인용해 놨는데요. 그죠? 우리가 카메라 같은 것은 이제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간을 셔터를 누름과 동시에 찰칵하고 포착해내죠. 그죠? 그게 카메라잖아요. 빛을 흡수해 갖고 그 순간의 빛을, 그죠? 카메라로 찰칵하고 이제 찍어내잖아. 우리가 글을 쓸 때, 주제를 잡을 때도 마치 그러하다라는 생각이 선생님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카메라를 인용해 놓은 거야.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어떤 특정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찰칵하고 포착해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렇게 이제 잡아냈을 때 조금 더 주제에 명료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아니면 어쩌면 조금 더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일상을 특별하게 바라보자. 그죠? 일상을 특별하게 바라보자. 우리가 한편의 글을 쓴다라는 것은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강좌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글 잘 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일반적이고 노멀하고 평범한 소재거리 그런 이야기들로 뭔가를 전달한다라는 것은 상대에게 깊은 임팩트를 주기가 어렵죠.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기왕 주제를 잡아야 한다면, 기왕 주제를 잡아야 한다면 뭔가 좀 인상 깊은, 그죠? 그런 소재거리를 발견해야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안 드리는 게 주제를 잡을 때 일상을 일상적이지 않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선생님은 이제 교육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요렇게 이제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시인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인의 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분필이잖아요. 요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분필이 있네. 뭐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시인은 이걸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초록 바다에 망망이 떠 있는 노란 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게 뭐예요? 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글거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뭔가 다른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제의식을 뽑아낼 때 상대에게 조금 더 지적 충격, 인지적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인 걸 일반적이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그와 관련돼서 내용을 풀어내면 상당히 인상 깊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익숙한 대상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기는 예문들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 이건 뭐 선생님이 직접 만든 겁니다. 어디서 퍼온 게 아니라 직접 탁탁탁탁 생각을. 그죠?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려요 라는 표현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가장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이죠. 그죠? 이렇게 길 가다가 바람이 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묘사할 때는 뭐라고 묘사해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려요. 뭐 이렇게 묘사하잖아. 10 중 7, 8은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문학적 용어로는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죠. 어떻게?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보통은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려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일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동일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주체를, 여기는 주체가 나뭇가지죠. 주어가 지금 나뭇가지잖아요. 흔들려요. 누가 무엇이? 나뭇가지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있어요. 누가 무엇이? 바람이. 주체의 변화를 준 거야. 첫 번째 예시문 같은 경우에는 주체의 변화를 주는 거죠. 주체의 변화를 줌으로써 조금 낯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다르게 생각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던 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라는 거지. 주체의 변화를 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를 주체로 하니까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그럼 막 생각이 좀 더 막 나오잖아요. 바람이 나뭇가지한테 할 말이 있나 봐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깨우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남다른 생각들이 막 펼쳐 나오는 거예요. 한편의 글이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처음엔 어떤 열쇠, 실마리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게 이런 인상적인 조금 낯선 짧은 문장 이런 게 나비 효과처럼 차차차차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이런 방법들 첫 번째 제안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표현이 있으면 이거 한번 주체를 바꿔볼까? 입장을 바꿔볼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좋은 어떤 창의적인 개성적인 표현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거 보시면 종이가 칠판에 붙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종이가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열이면 한 7, 8은 또 이거 보면서 A4 용지에 칠판에 붙어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또 뒤집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가 칠판에 매달려 있어요 라고 바꾸는 거죠. 그죠? 이러면은 요 표현이 조금 독특해지는 거죠. 요 표현이 독특해지는 거죠. 여기에서 두 번째에서 이제 선생님이 시도한 방법은 뭐냐면 서술 표현의 변화를 주는 거죠. 일반적인 표현에서 서술어 부분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서술어 부분을 바꿔보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서술어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냥 막 넣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신기한 문장이 나올 수 있죠. 신기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어요. 종이가 칠판에 붙어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어떤 사실, 현상이죠.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종이가 칠판에 매달려 있어요 라고 하면 그게 그냥 사실, 현상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연, 이야기가 느껴진단 말이야. 왜 매달려 있을까? 막 절벽에 매달린 종이와 같은 막 심정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죠? 어떤 스토리가 그 뒤에 연상된다라는 거죠. 그런 연상이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편의 글로 이어지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좀 더 써봐야겠다. 뭐 이렇게 쭈절쭈절 나오면 그게 글에 될 수 있는 초고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걸 제출하면 안 되죠. 검토도 하고 고쳐쓰기 단계도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밟아 나가고 조금 더 확장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이 막 글을 쓰려고 하면 두려움을 느껴요. 뭔가 어렵게 써야 될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어디서 소재를 찾아야 되지?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야. 일상적인 거,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조금 다른 렌즈를 껴가지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재밌는 글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 같은 것들 우리 친구들이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제안 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작은 변화를 조금씩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또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뭐 좋은 글의 조건이라고 하면 100개면 100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개면 1000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0개는 힘들어서 그렇지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글의 조건이라 하면. 그죠? 얼마든지 길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길게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리면 가뜩이나 국영수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수행평가가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압축적으로 선생님이 고민하니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만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글을 이제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이 5강을 통해서. 그렇다면 좋은 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명확하고 적절한 단어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글을 쓸 때 하는 실수랄까? 재밌는 귀여운 어떤 잘못이랄까? 선생님이 많은 이제 그 학생들의 답안을 평가하고 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글을 쓸 때 어렵게 어른스럽게 써야지
좋은 글인 것 같아요 라고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소리냐면 글을 쓸 때 어려운 표현을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죠? 그렇게 아마 몇 번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 경험이 내재되어 있어서 왠지 글을 써야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어려운 표현들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야 어디 가냐 떡볶이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글을 쓸 때 친구야 떡볶이 먹으러 갈래? 뭐 이런 야 이건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글을 쓸 때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쓴다거나 가다듬어서 좀 낯설게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좀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써야 되는 글들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글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어려운 표현을 찾았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괜히 어줍지 않게 낯설고 어려운 표현을 자기도 잘 모르는데 가져다 쓰다가 의미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중학교 이제 글쓰기를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면 내가 의미를 잘 알고 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친구도 혹시 이런 단어들 알고 있습니까? 지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지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두 개가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시면서 난 저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라고 한다면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위에 거는 이응이라고 쓰고 밑에 거는 히읗이라고 쓰셨어요? 의미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에 대한 의미 파악부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내가 어떤 단어를 쓰고자 한다면.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잘 모르고 우리의 이상을 향해 지향해야 된다라고 써야 되는데 지향해야 된다. 이상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위에 있는 지향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을 하기를 꺼리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나쁜 행동, 이곳에서는 쓰레기 버리는 행동을 지양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쓰레기 버리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밑에 거랑 의미 차이가 너무 많이 다른 거지. 그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대충 알아가지고 어디서 막 그냥 들었던 것 같아 하면서 그냥 막 썼다가 의미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에 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잘 모르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의미부터 이해하고 쓰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명확하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그죠? 어렵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의미 파악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지 마시고. 그래야지 글로 상대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을 써라. 그죠?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을 써라 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글을 쓰다 보면 우리 친구들 중언, 부언 했던 말을 다시 또 하고 했던 말을 다시 또 하고 하면서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보통 이제 왜 그러냐면 뭔가 어떤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지.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야, 너 여기 있는 케이크 어디 갔어? 네가 먹었지? 그러면은 이제 막 아니야, 나 아까 학원에 있다가 뭐 이제 막 지금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케이크를 먹겠니? 막 이러면서 길게 얘기하는 거야. 길게 얘기하는 거. 억울하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으니까. 글을 쓸 때도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글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친구들이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뭘 놓치게 되냐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놓치게 돼요. 어려운 말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놓치게 돼. 그럼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놓치게 되면 문장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문장 자체가. 예를 들면 막 글을 쓰다 보니까 비와 바람이 불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근데 이거 이상한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이 문장이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셨으면 주어 서술의 호응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뭐 문장 자기 능력껏 길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이 이상하지 않은데요, 선생님. 이러면 이제 문장 쓸 때 좀 조심 하셔야 되는 거죠.
비와 바람이 불었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바람은 불 수 있어요. 근데 비는 불 수 있지 않죠. 그죠? 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는 내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된 바람직한 문장이다 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막 이런 것도 본다라는 거예요. 얘 좀 의미가 좀 불적절한데 이거 호응이 안 되는데 이거 좀 문장이 지나치게 긴데 막 이런 것들도 본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 문장이 길어지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자체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결하다라는 게 뭐냐면 문장을 길게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두 문장 정도, 그죠? 뭐 이렇게 두 개 문장 정도 연결해가지고 이어진 문장 형태로 쓰는 거는 뭐 괜찮겠지만 세네 문장 막 다 이어진 문장으로 쓰면요 나중에 뭘 얘기하려는 건지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한번 접근해 보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써라. 좋은 글의 조건 세 번째로 우리 친구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홍길동전의 줄거리를 써와라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 책을 읽고 줄거리를 직접 쓰는 경우는 사실 드물지 않을까? 선생님 감히 생각해 보건데 대체적으로 쉽게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죠. 홍길동전 줄거리 이렇게 치면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내 마음에 맞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분량 정도 골라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제출하지. 근데 선생님 다 안다. 선생님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평소 언어 생활을 하잖아요. 선생님은 그걸 보고요. 그죠?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 배경 지식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표현들, 그리고 이상하게 인터넷 매체가 가지고 있는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이제 떠도는 글들 같은 경우에는 정제되지 않은 글들이 많죠. 띄어쓰기도 막 이상하게 잘못되어 있고 맞춤법도 막 잘못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검수 안 하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버렸기 때문에 눈에 좀 잘 띄는 거야. 이거 뭐야? 이 줄 간격이 왜 이래? 뭐지? 띄어쓰기가 안 돼 있잖아. 다 붙어 있잖아. 뭐 이렇게. 그죠? 보시면 이거 복사 붙여놓은 게 있구나. 뭐 이렇게 선생님들 쉽게 파악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쓰기와 관련된 수행평가나 평가에 임할 때는 나의 목소리로, 나의 말로, 나의 생각을 나의 글로 표현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데서 선생님이 느끼죠. 뭘? 정성을 느끼죠. 여러분들이 이 글쓰기 수행평가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나의 생각이 드러나게끔 직접 써줘라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에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선생님의 뇌리에, 생각에 오래 남아 있어야겠죠. 그죠? 그게 인상 깊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낯설게 접근해주면 좋겠다라는 거를 세 번째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 나의 목소리로 나의 생각을 나의 글로 표현해라 라는 점, 그리고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조금 더 인상 깊게 들어가라 라는 점. 낯설게 하기 방금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조금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조금 다른 문장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좋겠다 라는 점을 제안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선생님 마지막으로 낯설게 하기라는 말을 했는데요. 요거를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그렇죠? 선생님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건데,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은 상당히 편리한 도구입니다. 상당히 편리한 도구예요.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기에. 그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 생각을 언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배고프다라는 건 여기 막 머릿속에 비읍, 에, 기역, 오, 피읍, 으, 디귿, 아 이렇게 해서 배고프다 탕탕탕탕 찍혀서 배고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위가 쪼그라드는 느낌이죠. 그죠? 위가 쪼그라드는 어떤 느낌, 생각, 그죠? 뭔가 하나도 안 먹어서 배고파 이거잖아요. 그죠? 그 느낌과 생각을 말로 끄집어내는 거죠. 배고파, 엄마 배고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거, 글을 한다라는 거, 이 언어는 훌륭한 도구예요. 어떤 도구예요? 우리의 생각을 번역해내는 도구라는 거지. 우리의 생각을 번역해내는 편리한 도구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편리해서 잘 쓰고 있긴 한데 100%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 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죠. 우리가 말과 글로 우리의 생각을 일상생활에서는 뭐 문제없이 쓰지만 뭔가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싶기도 하고 먹고 싶지 않기도 하고 다이어트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막 하여튼 막 이렇게 막 짜증이 나면서도 안 나면서도 뭔가 심심하고 재미있는 일 찾으면서도 막 이렇게 막 복합적인 막 그런 감정들이 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표현하려는 적절한 뭐 언어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도구지만 우리의 마음을 항상 100%다 표현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그렇게 쉽게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편리한 도구를 쉽게 이용하는 거지.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좋아라는 표현. 네? 좋아라는 표현. 대표적으로 굉장히 편리한 표현인데 우리가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게끔 만드는 나쁜 표현이기도 해요. 영화를 하나 봤어요. 어떤 친구하고. 야, 영화 어땠어? 좋아? 재밌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님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하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 좋아해요? 네, 좋아요. 최경영 선생님 좋아해요? 좋아요 해줘요. 좋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최경영 선생님이나 다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부모님 좋아하듯이 저 좋아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1부터 100까지라고 한다면 부모님은 100만큼 좋아한다면 최경일 선생님 한 52 정도? 너무 조금 잡았나요? 자, 아무튼 100만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00만큼 좋아하나요? 감사합니다. 자, 100만큼 좋아하는 건 대부분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좋아요라는 표현이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낯설게 하기는 이런 표현 자체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표현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구체화하기, 낯설게 하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지금 기쁨과 미움까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너 어때? 기뻐? 나 슬퍼? 나 화났어? 나 즐거워? 나 미워? 너 미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감정 표현인데 이런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기쁜데 뭐가 어떻게 기쁜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구에 이제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감정이 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게 낯설게 하기에 좋은 표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선생님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포즈 걸어 두시고 인간의 매력은 그거 아닙니까? 잠깐 잠시 멈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멈춰 놓으시고 요거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슬픔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하고 있죠? 했다 치고. 자, 갑니다. 자,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은 기쁨을 여러분들 교환에는 적어놨지만, 그쵸? 교환에는 적어놨지만, 이렇게 표현했죠. 그쵸? 마음이 깡충깡충. 마음이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것만 같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그죠? 그러면은, 기쁘다라고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는 것과 널 볼 때마다 마음이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것만 같아. 라고 표현하는 건 확실히 의미가 다르죠. 이게 낯설게 하기예요. 일반적인 표현을 바꿔보는 거죠. 자, 슬픔도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걱정이 많아지고 이상하게 속이 답답해. 슬픔이라는 감정을 표현을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말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게 낯설게 하기의 처음 단계다라는 점을 보여드린 겁니다. 화남도 해봤어요. 한 가지 일만 자꾸 생각나. 참을 수 없어.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떤 한 가지에 딱 꽂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억울한 일, 그 화난 일에만 자꾸 생각나죠. 다른 거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 걸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자, 즐거움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선생님은 이상하게 몽롱해지고 웃음만 나와. 즐거움의 감정을 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고요. 미움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하는 짓이, 행동이라는 표현 대신 짓이라고 썼어요. 하는 짓이 자꾸 눈에 들어와 신경 쓰여. 그치? 이렇게 표현하면 또 밉다라는 표현이 재미나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낯설게 하기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제안 드린 건 일반적인 표현 자체를 버리면 그 표현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조금 다른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추천드리는 겁니다. 방법으로. 자, 또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사진들을 보면서,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또한 재밌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진을 두 개를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동물 사진인데요. 낯설게 하기 연습해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딱 생각해 보면 그냥 말이고요. 강아지죠. 얘는 좀 독특하게 강아지가 뭔가 이렇게 모포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죠. 그렇죠? 따뜻하게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상황인 걸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독특한 낯설게 하기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제안 드리는 거예요. 말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봤으면 그냥 말이네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멈춰놓고 보니까 이 표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죠. 그렇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제주도에서 놀러 가서 이렇게 지나가다 말이네 하고 갔을 거예요. 뭐 이러고 있을 텐데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 멈춰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재밌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렇죠? 10이면 10개의 답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나이프징 하면서 이제 건치를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선생님 최초 딱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영화가 생각났어요. 어이가 없네? 뭐 이런 게 생각났어. 그죠? 그건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니까. 그래서 막 어이가 없네? 뭐 이런,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선생님은 생각해 봤는데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걸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밌는 표현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것도 무슨 상황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주인이 강아지 추울까봐 이렇게 뒤집어 놨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뒤집어서 반대로 개가 직접 썼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개는 일반적인 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재밌는 생각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선생님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왔냐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주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득도한 개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 얘가 나한테, 선생님한테 개껌에 현혹되지 마쇼잉.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런 어떤 재밌는 발상들,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다르게, 남다르게 접근해보는 좋은 시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좋은 글의 조건, 좋은 표현하는 용기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낯설게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좀 끄집어내고 이런 방법들을 지금 같이 한번 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많은 힌트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조금 낯설게 사물과 대상을 인지한 좋은 글 한 편을 우리 친구들과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인문학으로 개념 한번 이해해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펴볼 글은 정약용 작가의 수호제기라는 작품입니다. 수호제기는 나를 지킨다. 이게 나 오자에 지킬 숫자거든요. 나를 지키는 것과 관련된 글이에요. 나를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작가는. 자, 한번 어떤 독특한 생각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죠.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들을 뽑아갈 사람이 있겠는가?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다.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앨 수 있겠는가?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없앨 수 있겠는가? 이것도 훔쳐가기 어렵다. 훔쳐갈 수 없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없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없다. 이거 뒷편에 이어지는데요. 일단 아직 넘기지 않은 이유는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 글의 글쓴이는 나는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세모 표시한 밭, 집, 그다음에 꽃나무, 과실나무, 책, 옷, 양식 이런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얘네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를 지키려고 노력해요? 밭과 집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작가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글을 시작하는 소스가 됐겠죠. 이 한 편의 글이 이렇게 유려하게 잘 뽑혔어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글쓴이가 먼저 생각한 거지. 머릿속에서. 아주 찰나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밭과 집보다 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찰나의 생각. 그게 이렇게 글로 나온 거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이런 독특한 생각 같은 것들을 소호책이라는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내 양식이 될 수 없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 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 오직 나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재미나게 표현했죠? 나가 달아난대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자꾸 달아나 하면서 약간 낯설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라는 애를 어떤 하나의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좀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아나기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표현이었을까? 여기 안에 있는 경일이가 갑자기 문 열고 나와서 막 퉁퉁퉁 뛰어나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일반적으로 어떤 표현이겠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숙제하라고 자리에 앉으면 이상하게 책상 정리하고 싶고 책상 정리하다 보니까 핸드폰이 눈에 걸려서 틀어보니까 너튜브 뭐하나 이렇게 하고 구독 누른 거 막 메시지 뜨고 잠깐만 봐야지 하는 거 딴 생각하고 막 그렇게 보다가 야 뭐 인터넷 뉴스에 뭐가 있대 하면서 뉴스도 들여다보고 막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나의 마음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거지. 그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거지.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낯설기.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자기 생각이 막 이렇게 막 여러 군데로 가는 거. 그죠?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라고 정약용 작가가 수호제기에서 밝혀놓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한 편의 글을 좋은 고전 인문학 글을 한 편 같이 읽어봤는데요. 1강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거 그게 글의 시작이다 라는 점, 그렇죠? 한 편의 고전을 통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약용 작가도 그렇죠? 지켜야 할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돈, 물질 이런 것에 좀 많이 한정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거에 참 지키기 어렵더라 라는 독특한 발상을 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윗글의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관점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그거를 조금 독특하게 낯설게 접근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이렇게 장문해 나가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글쓴이의 독특한 발상 같은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사물과 대상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그죠? 주제를 선정할 때 선생님은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라는 시 기억하시죠? 우리 친구들. 그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시 있잖아요. 그죠? 하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는 겁니다. 오랫동안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거기서부터 좋은 글이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재밌는 소스가 나온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쳐 지나간 것들은 깊이 기억되지 못해요. 깊은 사고로 깊이가 남다른 글을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빠르게 지나가면 순간으로밖에 기억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바라봐야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를 오래 바라보며 다양한 특징을 찾아보고요.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상을 특별하게 바라봐라 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가까운 교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학교 교실이잖아요. 그렇죠? 학교 교실.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런 교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일상적인 걸 일상적이지 않은 생각으로 한번 바라본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뭐 그냥 교실에 아무도 없네 이러고 갈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선생님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를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너를 보고 싶어. 왠지 오늘날 요즘에 우리들의 모습하고 맞잖아요. 학교 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학교가 텅 비어 있고 원래는 왁자한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왁자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텅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쓸쓸함? 이런 것들이 막 선생님 마음속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그리워, 너를 보고 싶어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겠고 또한 또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교실은 네모가 많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 노래 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모난 책상, 네모난 의자, 네모난 교탁, 그죠? 네모난 창문. 네모가 왜 이렇게 많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서 이렇게 가지런히 잘 정리된 게, 교실이 놓여있는 책상들은 피아노 건반 같아.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계속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지나치면 교실이네 아무도 없네 이러고 끝이에요. 근데 가만히 계속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주제 같은 것들이 순간 찰나처럼 스쳐갈 수 있어요. 그걸 놓치지 않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표현하는 용기 오늘 우리 친구들과 1강을 같이 한번 열어보았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라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원픽 시간에는 원픽 코너에서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편의 글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욕심을 버리고 차근차근 깊이 들여다보면서 아주 재밌는 생각, 이상한 생각, 남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에 주목해요. 광고 떠올리지 마시고요. 그죠? 그래서 생각에 주목하시면 생각을 자꾸 말로 글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시면 오래 바라보면서 그 순간 찰나처럼 낯선 표현들, 이상한 표현들, 재밌는 표현들이 발견될 거예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꽤 인상적인 그런 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강 표현하는 용기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해봤고요. 글쓰기에 약간의 두려움이 해소되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2강에서 우리 친구들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도 오늘도 생생지라 되소서.